오늘은 저번에 했던 거에 이어서 저번에 물상, 그다음에 십신, 그다음에 육신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천간, 이게 오행이니까 천간을 물상이라는 부분, 육신이라는 부분에 연결해서 치환해서 적용하는 것, 요런 어떤 간단한 부분을 얘기를 했죠.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한번 천간만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적용하는 그런 예시들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어 우선 요거를 보면은 요걸 한번 볼까요? 사주팔, 그러니까 을일간, 요거를 간단하게 보면 을일간의 갑, 천간. 그러니까 지금 항상 우리가 보통 쓰는 게 연, 월, 일, 시 이런 순서로 보통 써요. 이게 습관이 돼.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근데 보다 보면 이게 익숙하다 보면 이렇게 써야지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이고 월이고 그다음에 일이고 시다,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 가지고 여기가 일간을, 그리고 여기가 경금이다. 그리고 여기가 병화다. 이랬을 경우에 첫 번째 물상이라는 그런 자연의 모습이란 그런 상, 이런 걸로 어떻게 이거를 표현을 할까, 요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을이라는 이거는 풀이다, 화초다. 한번 요 부분을 볼까요? 을을, 을하고 그다음에 갑천간하고 월간의 경, 그다음에 시간의 병, 요런 어떤 지지가 있지만 우선 천간만 그 본다고 하면은 을이라는 거를 물상이라는 어떤 걸, 물상이라는 표현으로 요거를 해석한다, 통변해 볼 때, 그러니까 물고 자연의 그런 모습, 그런 걸로 우리가 천간이 글자를 표현해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까? 요런 걸로 첫 번째 한번 적용을 시켜 보자는 그런 의미죠. 을은 풀, 꽃, 요런 개념이고, 병화 볼까요? 태양, 그다음에 빛이라는 거, 그다음에 열정이라는 거, 태양이죠, 태양. 그다음에 경을 한번 볼까요? 경은 원석, 바위라는 그런 물상, 자연의 모습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갑을 한번 보면 갑은 큰 나무, 한마디로 그러니까 모양이 크다는 게 아니라 기가 굉장히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제 크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면서 나무죠. 그래서 큰 나무다. 요런 물상으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럼 이걸 물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볼 것인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먼저 보고 인제 글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풀하고 꽃이라고 그랬잖아요. 풀꽃이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요게 비슷한 게 있어요. 나무,
큰 나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뭔가 풀한테는 나무가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의지할 수 있는 기운도 있어요, 물상으로. 자연의 모습으로. 경이라는 거는 여기 했던 것처럼 원석, 바위, 도끼 여러 가지 그런 물상을 하는데 하여튼 바위가 있어요. 여기에는 태양이라는 빛, 그런 태양, 우리가 말하는 태양이 그 빛이 강렬한 빛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물상적인 표현으로 이거를 그림으로, 어떤 사람은 이거를 갖다가 딱 하면은 그림을 탁 그린대요. 태양이 있고 그다음에 나무가 자라고 막 나무가 그냥 우거지게 막 우거졌을 정도로 의미니까. 그다음에 암석, 그 바위 같은 큰 바위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그마한 꽃이라는 그런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그림으로 딱 주는 그런 어 점쟁이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근데 고런 측면에서 이거를 한번 연습을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물상 측면에서 이거를 해석을 해 보자, 통변을 하자. 아, 대충 그림이 이 사람의 천가는 드러난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드러난 거. 드러나 보이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처럼 느낌으로 탁 봤을 때 뭔가 '저 사람은 저런 느낌이 있어.' 이런 모습을 천가는 보여준다고 한 그런 의미처럼 물상적으로 이거를 해석을 해 보자는 측면이죠. 그랬을 때 풀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무도, 큰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빛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건가? 글로, 좀 정제된 글로 한번 볼까요? 글로 보면 물상으로 적용해서 일간인, 우리가 일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일간. 아까 얘기했던 여기가 일간, 일간. 그다음에 여기가 월간, 여기가 천간, 여기가 시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랬을 때, 자, 그 모습을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을목은 부드러운 풀이나 경금은 큰 바위 도끼, 병화는 태양, 연간의 갑은 큰 나무. 이렇게 했을 때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부드러운 풀 주위에 태양빛을 받고 있는 바위, 큰 나무가 있는 자연의 모습, 물상이다. 이거를 조금 더 한번 보면 일간, 내 기운을 발현시켜 주는, 어 발현시켜 주는, 그래서 이 바위, 암서, 이 기운을 제압해 주는, 그러니까 보호자가 되죠. 그러면서 자기의 경쟁심, 그리고 뭔가 자기한테 힘을 줄 수, 일간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상의 모습이 있다.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를 다른 한번 저기로 볼까요? 똑같이 연, 월, 일, 시예요. 요 부분을 시간적인 해석으로, 물상으로 먼저 볼까요? 거대한 숲에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모습. 어때요? 조금 되나요? 어렵죠? 요 부분은 이게 한두 번 해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물상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니까 연습을 많이 해 봐야 되겠죠. 그럼 보면은 여기에 조금에 어떻게 있었죠? 병병갑갑. 병갑갑.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큰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엮어 놓여 있어요. 그리고 햇빛이, 태양의 빛이 쫙 비치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울창한 숲속에 태양이 정말 강렬하게 두 개가 있으니까 강렬하게 쫙 비치는 그런 물상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거대한 숲에 태양이 강렬하게 쬐이는 모습이다.' 이걸 시간적인 시간이라는 연월일시니까 시간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보면 거목들이 연간에 있으니까 먼저 거목들이 숲을 이루고 시간이 흐르면서 낮이 되니 시간이 흐르는 거죠. 병 병 갑 갑이니까 연월일시하니까 점점 병화가 힘을 쓰는 시간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낮이 되니 태양의 밝음, 병화의 밝음이 그 조상 때, 부모 때 이런 기운들에게 생명을, 그러니까 아주 정말 단편적인 통변으로 한다면 이 사람은 성장해 갈수록 조상들, 부모의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거를 잘 드러내게 하는 사람이겠구나. 요렇게 드러난 모습만으로 물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해 볼까요? 임임정정 똑같이 연월일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두운 밤바다에 등대가 비추는 모습이다. 요걸 시간적인 해석으로 보면 정은 우리가 여기 보면 정을 보면 촛불, 달이라는, 그리고 등대라는 이런 표현을 인제 물상의 표현으로 쓰는데, 요거를 보면 시간적인 여기다 시간을 플러스 시켜서 보면 정정이니까 연월일시니까 등대, 촛불 또는 그런 불빛, 자그마한 불빛이 깜빡이는, 그러면서 이밀에는 어둠, 그다음에 그 밤, 깊은 밤, 뭐 시간적으로 고런 어떤 상을 딱 연결해서 보면 길을 밝히던 중 어두운 밤이 오면서 등대의 불빛이 어둠에 묻힙니다. 또는 이거를 거꾸로 해석하면 밤바다, 이 시간대, 임, 정이라고 할 때 이 시간대는 30대 서부터 40대 말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밤바다의 어둠, 조상, 부모의 그런 자그마한 빛이지만 그런 불빛이 이 어둠 속에서는 더 돋보일 수 있는 이 불빛을 더 선명하게 어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런 작용이 선대의 부모의 덕을 입는 사람일 수 있겠다. 요렇게 유추를 또 해볼 수 있죠. 또 하나 해 볼까요? 경신무기. 그러면 연월일시 똑같아요. 연월일시 항상 이렇게 쓰니까. 자, 이거를 한번 저기 하면 어 신이라는 거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 보석, 귀금속이라는 물상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음 시간적인 해석, 뭐 자연의 모습으로 보면 신이라는 거는 보석, 뾰족함 요런 거잖아요. 정제돼 있는 거, 완제품. 거기에 경금이 있으면 약간은 정제되지 않은 바위, 무토는 큰 산, 기토는 전답처럼 뭔가 생명을 키워내는 그런 토. 요런 어떤 자연의 물상이 좀 떠오르시나요? 어렵죠. 하지만 고런 물상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한 번에 안 되니까, 저도 지금 요 부분을 보고 있는데 할수록 쪼금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시간적인 이 경신, 그러니까 천간, 그다음에 신, 경, 요거를 시간적인 부분을 플러스 시켜서 한번 보면 이 토잖아요. 높은 산이 들판을 품은, 그러니까 부모가 조상을 품은
한마디로 조상보단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높은 산이 들판을 품고 그 안에 광물, 이건 광물이잖아요. 그리고 보석이고, 보석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30대라고 그랬잖아요. 요 신일간 시점이 30부터 보통 44 정도니까, 시간이 흐름 속에서 작년쯤에서 이런 그 진가, 이 진가 가치잖아요. 이게 드러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인내와 노력 끝에, 한마디로 어린 시절보다는 30대 이후에 이 사람은 빛을 발할 수 있겠다. 요렇게도 우리가 한번 통변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해보면, 계신신, 그러니까 연월일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니까, 차가운이라는 건 계수를, 겨울에 상일 수 있잖아요. 늦겨울, 설이, 거기에 맺힌 옹달샘의 물상, 뭐 요런 자연의 모습, 늦겨울 바위, 작은 바위잖아요. 여기에 설이라는 거는 서리의 꽃을 피운 그런 모습, 자연의 모습. 또 안개 속, 개가 안개, 그런 의미도 또 물상으로 갖고 있잖아요. 안개 속 자그만 바위,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뭔가 신비롭고 고요한 분위기의 물상. 금수는 아무래도 활발한 쪽보단 가라앉은 쪽이니까, 그런 분위기, 고요한 분위기의 느낌이 보여요. 여기 시간을 추가해서 해석을 해보면, 연부터 쭉 시로 향하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간적인 해석을 하면, 자그만 바위, 그 위에 설이,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개수를 또 이슬로도 표현하잖아요. 이슬이 맺히고 안개로 변한다. 안개로 변환되는 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병화라는 기운, 정화라는 기운, 이런 걸 만남으로써 개수라는 이 이슬, 안개로서가 이렇게 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십신으로 적용하는 거를 또 한번 해야 되는데, 요거는 또 잘라서 할까요? 자, 오늘 지금 시간에는 천간을 갖고 물상, 자연의 모습으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물상으로 놓고 어떻게 해석을 해 볼 수 있을까? 이 해석할 때 자연의 물상에 플러스 시간이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시간을 적용해서 어떻게 이 물상을 해석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봤어요. 다음에는 이 물상을 그대로 갖고 십신, 얘기 드렸던 것처럼 관계 플러스 역할, 그러면서 이 관계 역할은 상호 작용을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관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관계와 역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서 천간을 십신으로 적용하는 거,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천간의 4개를 물상으로 적용해서 해석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간을 추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다음번에는 십신을 적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